자, 안녕하십니까. 축구 성목회 교수입니다. 자, 어젯밤 10시 아스날과 토트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스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굉장히 이번 시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이 2골, 토트넘이 2골, 그래서 무승부가 났습니다. 아스날 쪽에서는 토트넘의 센터백이죠. 로메로 선수가 첫 번째 골을 자책골로 리드를 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한 골도 넣고 1대1에서 후반전에 또 로메로 선수가 핸드볼 파울로 PK골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흥민 선수가 한 골도 따라 붙어서 2대2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손흥민 선수가 어제 2골을 넣었는데 예. 교주님 보시기에 예. 평가를 좀 그럴까요? 네. 첫 번째 골도 굉장히 순도 높았습니다. 메디슨 선수가 한 명 측면에서 돌파를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 선수 수비수 3명 그 사이에서 꺾어차는 골로 한 골이 들어갔고 두 번째 골은 또 메디슨 선수가 중간 커트죠. 아스날 수비수의 실책성 커트를 메디슨 선수가 해서 기습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패스를 해서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골이든 두 번째 골이든 제가 볼 땐 메디슨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두 명의 골이 아니고 토트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두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미리 예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재작년 그 전 시즌과는 좀 틀리게 토트넘의 미드필드 라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우도지 선수라든지 비스마 선수라든지 이런 미드필드 라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선수죠. 그 선수까지도 영입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홈 경기에서 그 한 선수가 2골 넣는 게 몇십 년 만에 예, 지금 현재로는 기록상으로는 아스날 홈에서 토트넘 선수가 2골을 넣은 건 30년 만입니다. 지금 런던 지금 지역지 같은 경우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2골 다 어떻게 보면 메디슨 선수가 창출해낸 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토트넘으로서는 팀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트넘에 개인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아스날 홈에서 그런 2골을 못 넣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치가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많은 감독들이 토트넘을 거쳐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감독의 전술 전략이라든지 선수 명단이라든지 포지션상에 충분히 미드필드를 장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굳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땐 원톱의 어떤 공격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토트넘 리버풀 그 토트넘 홈 경기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한번 예. 지금 현재 굉장히 두 팀이 상승세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는 몇 시즌 동안, 지난 몇 시즌 동안에 굉장한 홈 경기 승률을 가지고 있고, 리버풀도 원정이지만 충분히 좋은 경기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버풀의 문제는 포지션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 공수 조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격 루트가 많이 정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상대 팀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공격 전술이라든지 공격 루트가 필요해 보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주 공격수인 히샬리송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 팀들이 수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트넘 홈 경기 리버풀과의 경기는 충분히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가 예측이 되고, 점수상으로는 제가 볼 땐 저득점 경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토트넘의 아스날 홈 경기 토트넘 경기는 제가 저득점 예측을 했습니다. 저득점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자책골이라든지 PK골이라든지 그런 점수를 뺀 점수이기 때문에 저득점 분석이 되는 것이고, 이번 토트넘 홈 경기 리버풀과의 경기는 제가 볼 땐 양팀 합쳐서 3골 이상 다득점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승리가 예측이 됩니다. 점수상으로는 토트넘의 2점 이상 3점까지도 예측이 되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0점에 가까운 0.5점, 1점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리버풀의 공격 루트가 토트넘이 막기 쉬운 그 정도의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리버풀의 공격 루트는 지금 현재 토트넘의 미드필드 수비 라인에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1점 차 이상, 한 점 차가 아닌 1점 차 이상 승리가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그 행보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토트넘의 지금 이번 시즌 케인이 떠나고 난 뒤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토트넘 자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센터백을 지키고 있는 다이어라든지 선수라든지 수비수 변경, 그다음 미드필드 변경, 공격수는 손흥민 선수 외에는 지금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에 비해서 봤을 때는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 빼고는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수비 라인도 수비 라인이지만 미드필드 라인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독이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굉장히 재밌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수비 라인도 올리고 미드필드 라인의 패스, 그런 점들이, 패스 라인들이 조금 더 투박하지 않고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 그래서 TV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관전을 하시는 분들이, 직관을 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축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종 순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로는 맨시티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1등을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이런 식으로 뉴캐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뉴캐슬은 조금 상위
라인까지 올라가기가 이번 시즌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첼시라든지 뭐 웨스트햄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올라와 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스빌라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근데 뉴캐슬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트넘 순위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최종 순위가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요 세 팀 중에서 충분히 맨시 다음으로 토트넘과 아스날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리버풀이 경쟁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순위로는 한 2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오늘 분석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예, 아스날과 토트넘 경기가 최종적으로 2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홈 경기였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였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필드골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을 드렸듯이 분석을 하다 보면 토트넘의 기세 때문에 충분히 마킹 자체는 토트넘이 이기는 마킹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경기 외적인 부분, PK라든지 다른 경고라든지 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책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분석으로 리뷰를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